예, 이쪽은 중앙집권적 국가를 배운 부분인데요.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고대 국가라는 표현 들어봤을까요? 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왕이 있고 왕 주변에 부족장들이 그대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왕권이 약했습니다. 요때를 연맹 국가라고 합니다. 여러 개 나라들이 연맹을 맺어서 나라를 꾸리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왕의 힘이 세집니다. 그러면서 각지에 있던 부족장들을 자기 신하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서열을 매겨요. 그래서 쭉 줄을 세워서 이 부족장들이 왕 아래 귀족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서열이 있으니까 왕의 힘이 세지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왕한테 권력을 집중시킨 국가다. 이것을 중앙 집권 국가 혹은 고대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왕이 있죠. 그래서 왕한테 권력을 집중시킨 국가다 해서 고대 국가라고도 하지만 중앙 집권 국가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다다른 나라가 세 개가 있어요. 눈치챘겠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경우는 요 고대 국가까지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있었던 가야 같은 경우는 고대 국가로 성공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삼국시대라 부르는 이유가 가야를 쌩까는 이유가 가야는 고대 국가까지 성장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국가, 중앙 집권 국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처음에는 방금 본 것처럼 연맹체 국가, 이 연맹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는 5부 연맹이었고 신라는 6부 연맹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6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 중요한 일을 왕과 그 부족장들이 같이 협의를 했어요. 하지만 정복 활동이 활발히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힘이 세지면서 다 신하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면서 왕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영역 국가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러한 국가를 고대 국가라고 했는데 특징이 있어요. 이런 국가들의 공통된 점이 발견이 되었는데 중앙에 어떤 관제, 관리의 제도가 마련이 되고 관등제, 관리의 등급제가 마련이 됩니다. 이렇게 관리를 서열을 매기죠. 이걸 관등제라고 해요. 그리고 나라를 끌어가기 위한 법을 만드는데 이것을 율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불교.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짱이죠. 이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왕이 부처다라고 세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왕즉불 사상이라 그러는데 왕이 곧 부처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부처님 섬기듯이 왕권 강화에 기여를 하게 되면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지방 제도도 정비하고 지방의 관리도 파견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큰 특징을 갖는 것이 이 고대 국가, 중앙 집권 국가의 특징이라는 거. 그래서 이 아래에는 나라별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지 볼 거예요. 자, 삼국시대의 가장 치열한 지역은 한강입니다. 한강을 차지한 나라가 전성기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백제의 성장을 볼게요. 고이왕 때 아까 봤죠? 관등제 관리의 등급이 고이왕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이왕 때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근초고왕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백제의 최전성기는 근초고왕 때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까지 깜짝 놀라게 합니다. 심지어는 고구려를 공격해서 왕까지 죽입니다. 고구려 왕까지 죽일 정도로 근초고왕 때 잘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동진과 가야, 외를 연결하는 해상무역, 한마디로 국제교류도 활발히 했던 때가 근초고왕. 딱 봐도 전성기 느낌이 나죠. 그래서 근초고왕 꼭 알아둬야 되고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소수림 왕인데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아까 왕을 부처로 이렇게 인식하게 했다고 했었죠. 왕권 강화, 율령 반포. 그래서 아까 위에서 봤던 것들이에요. 법, 율령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왕, 소수림 왕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왕, 광개토대왕. 이름 자체가 땅 따먹기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광, 넓을 광, 개, 10개, 토, 영토.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왕, 광개토대왕. 그래서 요동을 포함해서 만주를 차지합니다. 엄청난 왕이에요. 요 윗부분이 만주인데 여기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동과 만주를 차지했고 한강 북쪽까지 갑니다. 한강은 처음에 누가 차지했냐면 백제가 차지했었는데 한강까지는 먹진 않아요. 맘만 먹었으면 먹었겠지만 한강 북쪽까지만 차지했고 그리고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격퇴합니다. 왜가 여기 일본이에요.
우리가 일본 애들을 비하하면서 외놈들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일본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외라 불렀습니다. 외놈들이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여기 있던 신라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라가 너무 괴로우니까 광개토 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광개토 대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신라로 쳐들어가서 외놈 새끼들을 박살을 냅니다. 근데 이때 외놈만 박살내면 상관이 없는데 뒤에 배우겠지만 옆에 있었던 금간가야까지도 싸대기를 칩니다. 그래서 금강가야가 망하진 않았지만 힘이 상당히 약화되는데 이때 광개토 대왕 때예요. 그래서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격퇴했다라는 것은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주고 장수왕 역시 중요하죠. 장수왕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장수왕 맞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아들이기도 하지만 영토 엄청납니다. 이 사람도 왕이 되고 나서 봤더니 아버지가 북쪽은 이미 거의 다 차지했어. 그래서 장수왕은 이 남쪽 지역으로 아래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수도를 평양으로 바꿉니다. 원래 고구려의 수도는 국내성이었었거든요.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남쪽을 공략하면서 아래쪽으로 치고 내려가죠. 이것을 남진 정책이라고 불러요. 남쪽으로 진격을 했다. 그리고 한강을 드디어 차지합니다. 아까 아버지 광개토 대왕은 한강 북쪽까지만 차지했죠. 한강을 차지했어요. 아까 한강을 차지한 것이 전성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구려 전성기는 장수왕 때 한강을 차지한 장수왕이라는 거. 그래서 장수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버지 업적도 자랑하고 싶어서 광개토 대왕 릉비를 만들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충주 고구려비를 만듭니다. 그 부분 소개할 기회 있으면 소개할게요. 자, 다음은 백제입니다. 백제 아까 위에서 봤죠? 요 고이왕이나 근초광 때는 잘 나갔잖아. 심지어 근초광 때는 고구려 왕까지 아까 죽였었다 그랬죠. 근데 장수왕이 한강 차지하면서 백제왕을 죽여버립니다. 고구려 입장에서 보복을 한 거죠. 그러면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렇게 장수왕이 여기서 아래로 공격을 하죠. 그래서 한성이 함락당합니다. 그래서 백제는 한성을 버리고 웅진으로 도망가요. 그러다 나중에 사비로까지 도망가게 되는데 이 순서가 시험에 잘 나와요. 한성은 지금의 서울이죠. 웅진은 지금의 공주, 사비는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이렇게 이동을 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는 근초광 때 전성기를 누리다가 장수왕의 공격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수도를 바꿔서 도망갑니다. 자, 그래서 웅진으로 도망갔죠. 웅진으로 도망갔을 때 되게 왕권이 약화가 되겠죠. 서울을 버리고 웅진으로 갔기 때문에 웅진에 있는 귀족들이 깜봅니다. 도망쳐온 왕이기 때문에 깜보는데 이때 무령왕 때 잠깐 반짝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22담로라는 곳에다가 왕족들을 파견합니다. 22담로의 왕족과 귀족을 파견해서 지방을 골고루 체크할 정도로 왕이 잠깐 세졌다라는 거. 그래서 공주에서는 무령왕 정도 기억해주면 좋고 성왕 때 다시 수도를 바꿉니다. 아까 한강 유역을 빼앗겼죠. 그래서 공주로 이동했었죠. 그러다가 사비로 다시 이동합니다. 그래서 백제는 순서가 잘 나온다 그랬었죠. 처음 한강 장수왕 때 빼앗기고 웅진으로 도망가서 무령왕 때 반짝했다가 사비로 옮긴 왕 성왕. 그래서 부여가 백제의 마지막 수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성왕 때 있었던 일은 신라와 손잡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을 다시 일부 차지를 해요. 하지만 신라의 배신으로 다시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해서 일시적으로나마 한강을 차지했지만 다시 신라의 배신으로 빼앗긴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가장 마지막에 전성기를 차지한 왕은 나라는 신라입니다. 지증왕. 혹시 아까 앞에서 기억나나요? 우리가 앞에 안 나왔군요. 다른 출판사에 나오는데 지증왕입니다. 지증왕. 지증왕 땐 나라 이름이 신라로 확정이 됩니다. 원래 신라는 그 전에는 뭐라 불렀어요?
사로국이라 불렀었죠. 사로국에서 신라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신라로 이름 바뀐 것이 지증왕이고, 우상국을 이때 차지하게 됩니다. 우상국은 지금의 울릉도하고 그 주변의 섬들인데 주변에 독도가 있죠. 그래서 독도를 언제 우리가 차지했냐고 보통 얘기하냐면 요때 우상국을 차지했던 요때 지증왕 때 차지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리고 왕이란 명칭, 지금 우리 당연히 왕이라고 부르지만 왕이란 명칭을 쓴 것이 지증왕입니다. 아까 한 것 같은데요. 음, 요 이쪽에서 앞 출판사에서 했네요. 네, 그래서 지증왕 왕이란 명칭을 썼다. 원래는 신라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이사금이라는 왕의 명칭을 썼었어요. 그러다가 마립간이라고 명칭을 썼다가 이때 왕이라고 쓴 겁니다. 지증왕 때. 그럴 정도 힘이 세졌다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이사금, 마립간, 왕 이렇게 명칭이 변한 것이 지증왕 때라는 거. 그 법흥왕 율령 법을 만들고 불교 만들어서 부처처럼 왕을 모시라고 했고, 그리고 금강가야를 무너뜨린 것이 법흥왕이라는 거 알아두고, 진흥왕 화랑도를 개편합니다. 원래 청소년 수련단체였는데 이걸 군사적으로 바꾼 사람이 진흥왕이에요. 전쟁에 써먹으려고. 그래서 군사적으로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을 했고, 한강을 차지합니다. 원래 한강은 원래 백제 거였었죠. 하지만 장수왕 때 고구려한테 빼앗기고, 근데 아까 성왕 때 신라랑 손잡고 일시적으로 다시 차지했다가 뺏겼다 그랬잖아요. 진흥왕 때입니다. 진흥왕이 성왕과 손잡고 한강을 차지한, 다시 돌려받은 백제를 공격합니다. 배신을 때리고. 그래서 한강을 마지막 차지한 게 진흥왕 신라 때예요. 그리고 대가야 무너뜨리고 함경도 일대까지 전진을 했던 신라의 전성기를 차지했던 왕은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성기가 지금 3번 나왔어요. 그래서 지저분하니까 제가 이거 지우고 지도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옆에 나옵니다. 자, 딱 보니까 한강이 이렇게 있는데 한강 차지한 건 백제죠. 그래서 이거는 근초광 때예요, 백제. 그래서 보면은 요소, 산둥, 규수. 그래서 국제적으로 진출했고, 보다시피 평양성까지 공격을 해서 백제가 고구려왕까지 죽일 정도의 전성기 근초광 때 백제가 먼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두 번째는 보다시피 북쪽으로 영토를 넓혔죠. 그리고 아래로도 넓혔죠. 한강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넓혔던 왕 광개토대왕, 남쪽으로 넓혔던 왕 장수왕. 그래서 장수왕이 자랑하기 위해서 광개토대왕릉비, 충주 고구려비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즉 고구려 때 두 번째 전성기가 옵니다. 세 번째 전성기는 신라입니다. 아까 누구였죠? 진흥왕 때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도 공격하고 한강을 차지하고 백제를 배신했죠. 그래서 진흥왕도 자랑하고 싶어서 창녕비, 단양적성비, 북한산비, 황초령비, 마운령비처럼 비석을 많이 쌓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순수비라고 해요. 그래서 진흥왕 때는 순수비도 많이 쌓은 걸로 유명한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이번엔 가야를 볼게요. 가야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 국가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다른 말로 아까 이렇게 연맹으로 있다가 왕을 세우고 이렇게 성장하는, 관리 등급을 하는 이런 중앙 집권 국가로 성공하지 못하고 연맹 국가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연맹 국가인데 얘네들은 6개의 연맹이었기 때문에 육가야라고 합니다. 6개 가야가 있었어요. 6개 가야. 근데 초반에는 금간가야가 중심이었어요. 육가야 중에서도 센 놈이 금간가야였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금간가야가 대가야로 권력이 넘어가게 됩니다. 아까 기억나나요?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고구려가 공격해서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광개토대왕 있을 때 외놈들이 바다를 걸어서 신라를 공격했죠. 신라가 광개토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광개토대왕이 가서 외놈을 박살내고 옆에 있던 금강가야도 박살냈다 그랬죠. 이때 금강가야가 고구려군에 공격받아서 주도권을 상실하고 대가야로 권력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 대가야는 섬진강 부근에 있었다는 거 정도 알아두고 마지막에는 신라한테 병합이 된다라는 거. 지도로 보면 이렇게 돼요. 전기에는 금간가야가 중심지였고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서 후기에는 대가야가 중심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김해에서 고령으로, 바다에서 육지로 중심지가 넘어갔다라는 거. 이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봤어요. 가야도 보고, 그리고 이제 삼국 통일 부분인데 이 삼국 고대 국가 중에서 최후의 승자는 우리 알다시피 신라입니다. 그 과정입니다. 처음에 고구려가 중국 수나라 당나라하고 전쟁을 합니다. 이렇게 고구려가 있죠. 근데 여기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치러진 전쟁이 우리 잘 알다시피 살수대첩 들어봤나요? 살수대첩으로 고구려가 승리하죠. 그다음에 수나라 다음에 당나라가 등장을 하고 고구려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알다시피 안시성 전투라고 그걸로 또 당나라를 격퇴를 하죠. 그래서 고구려가 승승장구합니다. 버팁니다. 그래서 고구려랑 중국이 수당 전쟁을 벌이지만 격퇴를 했다라는 거. 근데 신라가 좀 난감합니다. 왜냐면 고구려가 신라만 공격을 하고 백제도 신라만 공격을 해요. 신라 입장에서는 고구려도 공격하고 백제도 공격을 하니까 신라가 대략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신라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냐면 당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신라랑 당나라랑 손을 잡습니다. 이것을 나당 동맹이라 불러요. 신라 당, 이렇게 나당 동맹. 그래서 신라가 김춘추란 귀족을 통해서 나당 동맹을 체결하게 되고 당나라가 이제 백제랑 고구려랑 전쟁을 하는데 한 놈 심패게 됩니다. 먼저 고구려부터 칩니다. 그래서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먼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근데 원래 당나라하고 신라가 손을 잡을 때 당나라는 한반도 북쪽만 가져가기로 했는데 한반도 전체를 먹으려고 약속을 어깁니다. 그래서 나당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에 백제랑 고구려 망한 유민들이 부운동을 펼치기도 하고 나당 전쟁을 치르면서 당나라의 욕심을 보이자 나당 전쟁이 벌어지고 매수성 기벌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끝내 당나라가 쫓겨나가게 되고 삼국 통일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지우고 흐름 위주로 형광펜으로 한번 최종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형광펜으로 색깔을 바꿔서 자, 초기의 삼국은 연맹국가라고 했었습니다. 보다시피 고구려 백제는 5부, 신라 6부, 연맹국가에서 중앙집권적 국가로 발전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특징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관등제가 만들어지고 법이라고 하는 율령 만들어지고 불교가 만들어졌고 수용되었고 지방제도나 지방간을 파견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특징으로 한 나라들이 삼국 고백신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한강을 차지하는 게 전성기였었고 백제 고이왕 때 관등제 만들었고 근초광 때 전성기. 그래서 고구려를 공격해서 왕까지 죽였고 해외 교류가 활발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고구려 소수리왕 때 불교랑 율령을 반포했고 광개토대왕 때 전성기. 그래서 북쪽 위주로 만주 일대 차지했고 한강을 먹지 않았고 신라를 도와서 왜군을 격퇴했고 금강가까지도 공격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가야의 중심지가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넘어갔다라는 거. 아들 장수왕 역시 전성기.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죠. 남쪽으로 진격하는 남진 정책. 그래서 끝내 한강을 차지했죠. 자랑하려고 충주 고구려비, 아버지 업적 자랑하려고 광개토 대항릉비, 비석타 장수왕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진 정책으로 한강을 빼앗긴 백제, 그래서 도망가죠. 어디로? 웅진으로 도망을 갑니다. 지금의 공주. 그러다가 성왕 때 사비로 옮겼다라는 거, 이 수도 연계 부분 알아두고 웅진호 갔었을 때 쪽팔리지만 무령왕 때 22담로의 왕족까지 파견하면서 잠깐 반짝한 게 무령왕. 성왕 때는 일시적으로 신라랑 손잡고 한강을 차지했지만 신라의 진흥왕의 배신으로 다시 빼앗겼다라는 거. 신라 나라 이름을 신라라고 하고 우산국, 울릉도 및 독도를 차지한 건 지증왕 때고 왕의 명칭이 왕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이 지증왕이라는 거. 그리고 법흥왕 율령 만들었고 불교 공인했고 금강가야 먹었고
진흥왕 전성기라고 그랬었죠. 화랑도를 개편했고 한강 백제 성왕을 배신해서 한강 차지하고 대가야 먹고 전성기로 누렸다라는 거, 그 여러 가지 순수비 만들었었더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가야는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었다 그랬죠. 육가야 중에서 전기에는 금강가야가 중심지였고 후반기는 대가야가 중심지고, 이렇게 중심지가 넘어가게 된 이유는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 신라의 삼국통일. 고구려가 처음에는 수나라 당나라 전쟁을 격퇴했죠. 하지만 신라가 김춘추를 통해서 나당 동맹 체결하고 백제 먼저 무너뜨리고 고구려 무너지고, 그리고 부흥운동 잠깐 하고, 당나라가 욕심을 부리니까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매소송 기벌포 정태에서 신라가 승리를 거두면서 삼국통일이 676년에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 자, 문제로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삼국은 국왕 중심의 지배 이념 확립과 국가 구성원의 정치 통합을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였죠. 불교가 왕과 부처를 동일시했다라는 거. 그래서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왕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고구려의 광기토대왕이죠. 광기토대왕은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이북을 차지했다. 한강 이북까지만 차지했죠. 한강 차지한 것은 아들이었던 장수왕. 자, 2번 OX네요. 진흥왕 때 22담로 아니죠. 22담로를 보낸 것은 아까 누구였나요? 공주에서 잠깐 반짝했었던 무령왕이었었죠. 무령왕릉의 주인공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X입니다. 자, 백제와 고구려 중 고구려가 나당 연합군에 먼저 멸망하였다. 나당 연합군에 먼저 멸망한 것은 백제였었죠. 백제. 그래서 X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